벤츠 W211 모델이고요. 2004년식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차인데도 불구하고 한 20년 가까이 지난 모델인데도 지금 봐도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벤츠는 진짜 벤츠 디자인 하나 끝내주는 것 같아요. 이 정면을 봐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벤츠는 벤츠다. 이거는 이 까브리올레인데 이것도 한 10년 된 모델인데 벤츠는 진짜 벤츠입니다. 옆에 내사랑 제네시스 G80 있는데요. G80하고 비교를 해도 20년 지난 차지만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촌스럽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이쁘다. 내사랑 제네시스가 옆에 있는데 바람 한번 피보겠습니다. 벤츠야, 네 부부값 한번 보자. 시작합시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클래스 한 2004년식 정도 이 둘둘 하나 모델인데요. 완전 최신형하고는 문짝, 휀다 이런 거는 철판들은 부부값이 비슷합니다. 지금도. 하지만 제일 차이 많이 나는 게 이 램프입니다. 이 램프가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LED, HID, 레이저 많이 들어가면서 이 라이트가 정말 비싸졌습니다. 이 라이트가 지금 이 모델은 제논 헤드램프인데 11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두 개가 따로가 아니고요. 빼보면 두 개가 세트입니다. 110만 원 합니다. 요새 나오는 벤츠들은요, 라이트 하나에 300만 원씩, 심지어 껍데기고 안에 HID 발라스터, 모듈 이런 게 또 들어갑니다. 모듈이 또 한 100만 원씩, 두세 개 들어가면 100만 원, 150만 원씩 하는데 이 라이트 껍데기만 해도 200만 원, 300만 원씩 합니다. 이 라이트가 제일 차이 많이 나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아세이 형식인데도 110만 원 정도 합니다. 라이트가 싸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범버는 거의 60만 원 정도 합니다. 이 몰딩은 다 별도인데요. 이 클래스 요새 나오는 신형들은 범퍼가 한 80만 원씩 합니다. 그런 거 비해서는 조금 많이 싸졌죠. 이런 안개등도 조그만한 게 20만 원씩 합니다. 현대기아차 이런 거는 한 5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하는데 좀 비싸요. 본네트도 넓죠. 본네트도 110만 원. 요새 나오는 벤츠클은 한 150만 원씩 합니다. 싸진 게 맞긴 맞는데 제논 램프만큼은 한 3배, 이런 본네트 철판류들은 한 20-30% 이상 조금 비싸진 것 같습니다. 세월에 비하면 많이 오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펜다는 37만 원, 그 다음에 앞도어 110만 원 정도 합니다. 요새 나오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백미러가 지금도 비쌉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백미러가 너무 비싸요. 수입차들은 이거 백미러 하나 부서지잖아요. 유리 따로, 이 램프 따로, 프레임 따로인데요. 이거 세트로 다 하면 완전 구형임에도 불구하고 140만 원 더 합니다. 이 사이드미러 하나에. 국산차들은 아무리 옵션 좋은 차들도 40만 원, 50만 원 안 넘어가는데 사이드미러도 아무튼 수입차가 엄청 비싸요. 왜 그렇게 비싸게 받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뒷도어도 한 110만 원 정도 하고요. 뒤휀다는 자르고 붙이고 하는 용접하는 부품입니다. 최대한 살려야겠죠. 디벤다가 한 160만 원 가까이 합니다. 쌉니다. 뒷밤바도 한 80만 원. 뒷밤바는 그래도 좀 비싸네요. 그래도 요새 나오는 E클래스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가 20만 8만 원 정도 합니다. 요새 나오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관 부품으로 이렇게 해보면 몰딩 이런 거 빼고인데 큰 것만 해도 한 1000만 원 됩니다. 참 비싸긴 비쌉니다. 하지만 내사랑 G80이랑 비교했을 때보다는 이 구형이라도 이 G80이 더 쌉니다. G80이 한쪽 전체로 보통 하니까 700만 원, 800만 원 나왔었거든요. 2004년식 W211 이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G80보다는 비싸고요. 요즘 신형보다는 부품값이 50% 이상 저렴하긴 합니다. 요새 나오는 신형이 구형에 비해서 50%에서 한 100% 가까이 비싼 것 같아요. 부품값이. 차값이 비싸질수록 부품값도 비싸집니다. 수입차는 부품값이 살벌합니다. 꼭 자차 보면 드시고요. BMW도 부품값이 비쌉니다. 벤츠, BMW. 아무튼 국산차가 좋은 거는 부품값 싼 거, 부품 수급 잘 되는 거가 좋은 건데 요즘 부품 수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일하기 힘듭니다. 이거 디벤다 도색했어요. 색깔 잘 맞죠? 블렌딩 한 것도 아니에요. 도색 잘한 겁니다. 옆에서 봐도 잘 맞고 앞에서 봐도 잘 맞고. 도색하시는 분들 보고 있죠? 준현이가 보고 있으려는 건 모르겠다. 쌍용에 일하는. 제 거 보면서 피드백 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의식의 흐름대로 뒷문짝 도색한 겁니다. 디벤다하고. 요것도 색깔 비슷합니다. 색깔 차이 별로 안 나요. 색깔 잘 맞죠? 저희 공장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기아차가 다음으로 BMW 벤츠가 차가 많아요. 삼성차나 쌍용차, 대우차는 많이 안 팔렸잖아요. BMW 벤츠가 저희 공장에 더 많이 옵니다. 현대기아 다음으로 벤츠, BMW, 폭스바겐, 아우디 이런 수리를 저희가 더 잘합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저희 공장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들어왔을 때 좀 뻘쭘하게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들 직원들은 일하고 있고 저도 일하다 보니까 빠릿빠릿하게 안내를 못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신호정비는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면서 신호정비 자랑을 하면서 토크타임으로 넘어갑시다. 봉 대표의 토크타임, 오늘은 좀 위험한 얘기 할 겁니다. 정치 얘기. 제가 별거 다 합니다. 4.7 재보선을 합니다. 부산시장 시장 선거를 합니다. 1년짜리 임기지만 난 큰 핫이슈입니다. 대선 전초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다 이기고 있습니다. 저는 뭐 부동산 투자를 하기도 하고 뭐 주식 투자,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는 뭐 좀 보수적인 성향이 아니겠냐, 국민의힘을 좀 지지하지 않냐 하겠지만 저는 사실 선택적으로 지지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뽑았었고요. 하지만 지금 180석에 있는 여당, 이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지금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180석에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모든 법안을 국민의힘 2당, 3당과 협의하지 않고 무조건 국회에서 통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법안을.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게 임대차 3법 소급 적용까지 했습니다. 소급 적용이 뭐냐면 오늘 법안을 발의했는데 오늘부터 법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일들까지도 이 법을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아요. 재산권 침해. 이거는 소급 적용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번에 LH 사태, 공직자들이 신도시 뭐 미리 땅 투기한 것들 이런 것들을 소급 적용해서 몰수하기 힘들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바로 떠올랐어요. 임대차 3법은 누가 해놓고 왜 이건 안 되냐? 다 해야지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어떤 정당이든 잘하는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을 밀어줘야 되는 거고, 이쪽이 잘하면 이쪽을 밀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이쪽이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꾸짖고 고쳐라고 하는 게 맞고, 서로 간에 합의를 봐가지고 저건 이렇게 하트 같은 이런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선적으로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임대차 3법도 그렇고 부동산에 대해서 4.7 재보선이 이제 가까워지고 이런 데서 지고 있으니까 많이 사과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다들 정치인들은 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표를 받기 위한 사람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면 잘 봐주겠습니까? 안 그런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저 둘 다 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 안 좋아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 안 하고 투표를 받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치면 저는 투표를 할 때 무조건적인 정당 지지 말고, 이번에는 이 사람이 좀 잘할 것 같다, 이 정책이 이 정당의 정책이 맞다는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무조건적인 더불어민주당, 무조건적인 국민의힘 이런 사람들은 너무 극우파, 극좌파 뭐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무조건적인 사랑보다는 내 사람이 잘못했다고 무조건 안아주기보다는 꾸짖은 건 꾸짖고 잘한 건 칭찬하고, 이번에는 얘를 뽑고 이번 얘를 뽑고 뭐 이런 식으로 정당과 정책을 보면서 투표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7 재보선, 부산 사람들, 서울 사람들 누구를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꼭 투표합시다. 저는 뭐 누구 찍을지 벌써 나왔죠. 근데 사실 언제 찍을지 몰라요. 또 거꾸로 찍을 수 있어요. 막 뭐라 하지 마요. 나 누구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중립을 지킨 중도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발전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서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